일요일입니다.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의 윤인환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아마도 말이죠. 50, 60대 이상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안면 경련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과거에도 많이 또 느끼고 이렇게 발병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면 경련 증세가. 예. 이게 말이죠.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너무 신경 많이 써서 이런 증세가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 근래에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뭐 과로나 피로나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이 안면 경련은? 일반적으로 안면 경련은 이렇게 안면 근육과 안면 신경의 과도한 긴장이나 운동으로 유발이 되는데요. 주로 이렇게 눈꺼풀이나 아니면 눈꺼풀 외에도 얼굴 근육의 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한쪽으로만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측성 안면 경련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 나타나고 양쪽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예, 흔치 않습니다. 예.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교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한쪽이 나타났을 때 잘 잡아주고 예방을 철저히 해주면은 다른 한쪽은 교대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발생합니까 이게? 예, 일반적으로 통계상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이 많이 증가하는 30대부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을 해서 주로 40대에서 50대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증상은 깨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면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피로했을 경우에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증상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것이 안면 경련이 왔다. 이럴 때 우선 첫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과로나 잠을 못 잤을 경우, 신경을 많이 썼을 경우, 그다음에 과음한 후에 일시적으로 안검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푹 쉬면 되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증상의 경우 보통 아래쪽 눈꺼풀이 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위쪽 눈꺼풀이나 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은 항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요,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연적 치료는 드물고 보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횟수나 증상 정도가 더 심해져서 비동조성 양측 운동이라던가 안면 근력 약화 또는 강직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좀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주 원인이 좀 밝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는 종설상으로는 이렇게 원인이 없다라고 밝혀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뇌관에서 나오는 혈관의 변형으로 안면신경이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의학에서는 피로나 과로, 신경 과민 등으로 인해서 간이나 심장의 혈액순환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서 머리와 뇌, 안면 등의 혈관과 신경의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혈관의 혈류 저항으로 인한 팽창과 변형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혈관이 문제가 되는군요, 이게. 그 외에 또 다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안검 섬유성 근간대 경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몸이 피곤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눈밑이 바르르 떨리는 증상인데요. 대부분 안면 경련은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 가장자리가 예민하게 떨리거나 톡톡 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나 불안, 피로, 흡연,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 등에 의해서 유발하거나 심해질 수가 있으며 충분한 휴식 뒤에 이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편측 안면 근육 연축이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했던 안검 섬유성 근간대 경련이 이렇게 심해진 증상입니다. 이럴 경우 안면 신경의 과도한 자극과 긴장으로 인해 안면 경련의 강도가 심해져서 얼굴 아래쪽 입 주변까지 경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심한 증상인데요. 안면 근육 섬유성 근간대 경련으로 한쪽 얼굴 전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얼굴 전체로 물결처럼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뇌 내에 여러 가지 질환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 쪽에 해당하는 CT나 MRI 같은 이렇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안면 경련이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한의원 찾아가서 이제 침을 맞게 되고 하면은 쉽게 또 잡는 경우도 쉽게 초기부터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당히 그 호전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말이죠. 예.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침도 좋고 그 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그 한의학에서는 그 오장육부 중에 간과 그다음 풍에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음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기혈의 순행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서 풍이 발생하게 되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 풍을 제거해주고 뇌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울체된 기운을 소통시켜 신경을 이완하고 간화가 생기지 않도록 다스려주는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어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그 치료와 함께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바로 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히 그 피로가 회복될 정도로 휴식을 취해주는 것 이거는 아주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아주 보약이고 첩경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번 오게 되면은 치료 기간은 긴가요, 짧은가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치료 기간?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뇌혈관이나 뇌 종양 등 뇌 내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는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 처음 발생했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주 내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치료 기간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과로나 음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빨리 치료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혈관이 확장돼서 주변의 안면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자, 치료 기간이 2주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 시간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2주의 치료 기간이면은 가볍게 생각하실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우선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철두철미하고 예. 2주의 치료 기간 중에도 이제 다 낫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뒤에 사후에 이제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자, 조금 전에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검사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정밀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안면 경련 중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뇌 내에 병변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 그건 뇌 종양이라든가 뇌 경색, 파킨슨씨 병 이렇게 중증 질환에서도 안면 경련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쪽에 해당하는 CT나 MRI 등의 검사를 통해서 뇌에 실제 뇌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뇌혈관이 확장돼서 안면 신경을 압박했을 경우에는 혈관이 노화되어서 탄력성이 떨어져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맥 경화 검사나 뇌혈류 초음파 등을 통해서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끔 이제 거울을 보다가 뭐 눈이 이렇게 많은 이제 실루거리면서 경련이 온다. 또는 어디 입주위가 자꾸 이제 경련이 온다. 이런 증상 한두 번 이상씩 연세가 들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선 이것이 나에게 안면 경련이 이제 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쉽게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특히 좀 환자 스스로가 어떤 일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양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증상이 심할 때는 잠깐 운동을 쉬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푸른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뭐 기름진 음식이나 맵거나 짜거나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인스턴트 식품 등은 이렇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그냥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상이 길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치료 시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원인 질환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